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에서 고3은 처음이라 부분의 진행을 맡은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대입 전형 관련 주요 사항과 2024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체 5개의 파트를 맡았습니다. 대학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부분은 대입 전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는 대입 전형의 방법들을,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에 어디까지 반영되나요?는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에 관해서, 수능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나요?는 수능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관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은 지원 자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3은 처음이라 대학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전형의 기본적인 사항과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입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 크게 수시와 정시 두 번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 9월에 시행되는 수시 모집과 12월에 시행되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 1월에 정시 모집이 되기 때문에 12월이 아니라 1월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대학에서 일부 시행하는 전형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는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몇 번 지원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기별 지원 가능한 횟수는 수시 6회, 정시 3회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수시 모집 전형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기준의 의미는 A 학생이 B대학 C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을 통해서 3번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B대학교 C학과 D학과를 동시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는 6회이되 전형수 기준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시는 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모집 학과를 가나 다군으로 구분해서 선발을 합니다. 만약에 A 학생이 가고 싶은 학과가 경영학과인데 B대학도 C대학도 전부 다 가군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둘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가군에 해당되는 대학 하나, 나군에 해당되는 대학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시 6회, 정시 3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대학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산업대, 전문대에 해당되는 청운대, 호서대는 산업대이고요. 133개의 전문대학, 그리고 3개의 전공대학,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은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6회, 3회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들입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도 살짝 이 제목이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전문대 4년제 대학을 합격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시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경우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시 모집을 말씀드릴 때 수시에서 산업대, 전문대 등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정시 모집에 산업대, 전문대는 상관없이 등록 포기 전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한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두 개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지난해부터 문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경우에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나와 있는 세 개의 줄처럼 빨간색으로 1단계 A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B대학교에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대학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후에 다시 B대학교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그 대학교 입학처에 반드시 문의를 하고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관련돼서 기본 자료는 4년을 통해서 예고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십시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2월 말에 대입 정책이 교육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하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3학년이 현재 확인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모집 요강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31일까지 전체 학교가 다 발표하게 되어 있고 정시 모집은 9월 1일에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변경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시, 정시 시기별 선발 규모 및 기조 유지된다는 얘기는 2023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인데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축소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서류가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형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회균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이 있었습니다. 사회균 등 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불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전체 모집의 10%를 지역균형과 더불어 가지고 모집하는 전형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그 지역 대학교에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의학과 간호학 계열에 의무적으로 일정 선발 비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집하는 지역은 40%까지 가지만 제주 지역은 20%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쩌면은 의학학 그리고 간호 계열의 점수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2024 대입의 주요 특성입니다. 2023부터 2025까지의 대입 제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린데 사실 반복된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2024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025년도는 전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말은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이게 계속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입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관해서는 표를 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쭉 가기 순서대로 내용별로 가겠습니다. 원서 접수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이상인데 이것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학교의 접수 방법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학별고사, 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을 16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90일 동안 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는 12월 15일까지 전체가 다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학교는 9월 말이나 10월부터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입니다. 등록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가 1차 등록 기간입니다. 이때 복수의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덜어의 충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때 다시 충원 모집을 합니다. 그 기간이 22일부터 28일 여기 합격자 발표 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시간까지 충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학교별, 그 대학교별 발표 상황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되는 일자가 충원 등록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인원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 충원 등록을 마감한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아래 보시면은 이러한 수시 전형에 쓰이는 학생부 작성의 기준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능은 11월 16일이고요. 수능 성적은 12월 8일 날 통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일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모집은 원래 12월인데 원래는 2024년 1월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군별로 시행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 나눠지는데 주로 실기고사를 보거나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교에서 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6일까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등록하는 기간은 7일부터 13일 사이, 그리고 13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계속 충원이 이루어지고 충원 마감되는 게 21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단부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시 모집 중에서 일부 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학기 활동 중에서 혹시라도 빠진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전체를 진행했지만 인원을 전부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추가 모집하는 대학교의 명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각 대학교별로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대학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형과 합격자 발표 등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등록 마감은 2월 29일 날 끝납니다. 아쉽게도 이 합격자들에 대한 점수나 이러한 예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일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내 자녀가 중요하게 치러야 될 모의 대수능이 언제냐? 6월 1일과 9월 6일에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실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월 10일, 7월 11일, 10월 12일에 교육청 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학교별로 접수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지정 과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수능 지정 과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앞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기본 계획과 2024 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